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명희 문학TV. 저는 시와 소설을 쓰는 김명희입니다. 얼마 전에 산책을 나갔는데 쑥이 나왔어요. 애기 쑥. 그리고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망초잎 같기도 하고 새순 같기도 하고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새로운 풀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하네요. 남쪽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여기는 인천이거든요. 네. 그 쑥을 보면서 낙엽 속에 있는데 저랑 눈이 마주쳤어요. 쑥이랑 저랑 마주쳤어요. 마주쳤는데 쑥도 저를 바라봤고 저도 쑥을 바라봤죠. 그러니까 쑥이 웃는 거예요. 쑥이 어떻게 웃는지 아세요, 여러분? 쑥이 어떻게 웃죠? 아는 사람. 쑥이 웃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으면 아직 시인 아닌데. 쑥은요, 제가 알기로 쑥은 어떻게 웃냐면 초록초록 연초록 이렇게 웃어요. 농담이에요. 시적 상상력이죠. 쑥이 저랑 눈이 딱 마주쳤는데 초록초록 연초록 이렇게 웃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랬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그런 걸. 그래서 쑥이 웃는다면 우리는 크크크크 웃거나 하하하하 웃거나 할 텐데 쑥은 두 가지로 웃을 수 있겠군요. 초록초록 연초록 이렇게 웃을 수도 있겠고 또 하나는 쓱쓱쓱쓱 이렇게 웃을 수도 있을까? 쑥이니까. 썰렁하죠? 죄송해요. 시작하라고요? 알았어요. 시작할게요. 자, 오늘은 여러분께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2023년 강원일보 귤이 웃는다 백숙현 당선자의 작품을 볼 건데요. 자, 작품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과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볼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은 귤이라고 소재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쓸까요? 딱 생각이 나는 게 뭐가 있나요? 대부분 귤로 시를 쓰시오. 그러면 대개가 무슨 생각하는 줄 알아요? 제주도 귤 선물 박스. 조금 더 생각하면 쌕쌕 봉봉 음료 귤 알갱이 톡톡 터지는. 조금 더 가면 병문안. 그죠? 제주도 비행기 선물 여행 병문안 쌕쌕 봉봉 음료수 캔 주황색 뭐 이런 거.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고. 그건 누구나가 다 생각하는 걸. 그러니까 우리가 귤 갖고 쓰면 그런 거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뭘 쓰나요? 지금까지 귤로 누구도 말하지 않은 걸 써야죠. 어떻게? 이렇게 귤이 웃는다잖아요. 여러분 귤 웃는다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없죠? 그런데 여러분은 운이 튼 거예요. 왜? 귤이 웃는다라고 누군가 이제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년 신춘문예 당선작, 공모전 당선작들을 눈이 빠지게 쳐다보고 찾아봐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찾아내지 못한 시적 발상들을 그 우수작들이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귤이 웃기도 하는구나. 그럼 우린 거기서 또 나아가야죠. 한 발 더. 어디로? 여러분만의 다양한 방향으로. 그런데 이제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게 돼요. 왜? 이렇게 새로운 우수작들이 나와서 여러분을 받쳐주잖아요. 도와주잖아요. 상상력을 깨워주고 흔들어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년 당선작들을 계속 찾아봐야 돼요. 찾아보는데 그냥 읽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석해야 돼요. 분석. 왜 이 시가 뽑혔나? 심사자는 뭐라고 하면서 뽑았나? 이 시를 내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배울 점이 뭔가? 내가 볼 때 부러운 표현들은 어느 정도인가? 그걸 보고 나면 여러분은 생각해야죠. 무슨 생각? 아휴 나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 아니죠. 아니죠. 무슨 생각? 나도 할 수 있겠다. 이 사람이 이렇게 갔구나. 내가 그동안 귤을 갖고 얼마나 안일하게 얼마나 한물 간 생각만 했나. 나는 그럼 이걸 보고 배워서 더 새로운 기법, 새로운 상상력을 찾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가면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도 하늘의 별을 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볼게요. 자, 귤이 웃는다. 감상 먼저 합시다. 2023년 강원일보 당선작 귤이 웃는다.
백숙현. 인도 여행에서 돌아온 친구가 담배를 돌렸다. 담배에서 녹차 맛이 났다. 가볍고 부드러운 음악이 흘렀다. 연기처럼 가벼워지고 싶었다. 외투를 벗었다. 양말을 벗었다. 묶었던 머리를 풀어헤치고 스카프를 휘날리며 춤을 추었다. 친구들이 킥킥대며 웃어댔다. 그들을 향해 탁자에 있던 귤을 던지기 시작했다. 누군가의 머리에 명중하자 웃음소리가 더 높아졌다. 벽이 눈물을 흘렸다. 깨진 귤들이 바닥에 뒹굴었다. 창문은 창문, 탁자는 탁자, 술잔은 술잔, 귤은 귤. 그러므로 나는 나. 브래지어를 벗어던졌다. 도마와 밥솥을 집어던졌다. 저울과 모래시계와 금이 간 거울, 때 묻은 경전과 100년 동안의 고독을 던졌다. 담배 한 갭이 다 타들어가도록 나는 던져버릴 게 너무 많았다. 여기에서 100년 동안의 고독은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소설 제목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가요? 여기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제주도, 바람, 여행, 비행기, 봉봉, 쌕쌕, 병문안 안 들어갔죠. 자, 여행은 하나 들어갔네요. 인도 여행에서 돌아온 친구. 그러나 제주도에서 돌아온 친구는 아니잖아요. 만약에 여기를 제주도 여행에서 돌아온 친구 이랬으면 마치 고무줄 끊어진 치마처럼 매력이 떨어지죠. 그죠? 진짜 확 깨죠. 왜 깰까요? 여러분이 예상하는 것을 못 벗어나니까 깨는 거죠. 환상이. 즉 새로운 시, 참신한 시, 신선한 시 쓰기는 독자가 상상하는 거에 돌을 던져버릴 수 있는 그런 참신함이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귤이 웃는다 그랬는데 이 시인이 반드시 독자는 귤, 그러니까 제주도나 쌕쌕이나 봉봉이나 비행기나 병문안 생각하겠지? 천만에 나는 너의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아. 허를 찌르는 것이죠. 그것이 당선작이 되는 묘책이죠. 발상이 확 땡겨버리는 거죠. 왜? 심사자는 아마 귤이 웃는다? 그러니까 이러면서 봤을 거예요. 귤? 뭐라 그러나 보자. 근데 인도여행에서 돌아온 친구가 담배를 돌렸다. 녹차 맛이 났다. 가볍고 벗고 던지고 웃고. 야, 이건 뭐야? 내가 예상했던 게 안 나오는 거예요. 심사자가. 그러니까 이렇게 보다가 심드렁하게 보다가 뭐야 이거? 창문은 창문, 탁자는 탁자, 술잔은 귤은 귤. 그러므로 나는 나. 브래저를 벗어 던졌다. 오, 이거 참 발상이 맹랑하네. 신선한데? 오, 야 이거 봐라. 재밌거든요. 왜? 익숙치 않은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우리가 예측 가능한 이야기가 나오면 이건 어떻게 돼요? 탈락이죠. 더 볼 것도 없죠. 그런데 심사자의 상상력을 건너뛰어버리고 위로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공모전에 작품을 써서 낼 때는 누구와 싸운다? 시의 최고수인 심사자를 꺾는 일이에요. 심사자를 꺾어야 돼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고수 중에 고수들인데 도대체 안 써본 시가 없는 고수들인데 그 고수들이 내 시에 머물러야 되게 만들려면 얼마나 기가 막히거나 기상천외하거나 재치 발랄해야 될까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것만 찾으면 돼요. 근데 어렵다고요? 아니에요. 근데 그게 왜? 백지장 하나 차이라니까요. 백지장 하나 차이인데 여러분이 그 랩을 못 찢는 거예요. 랩을 찢으면 돼요. 그건 어디에서 본다? 어느 날 갑자기 온다? 아니라 그랬죠, 제가. 어떤 대상과 끊임없이 뚫어지게 보고 이걸 누군가는 뭐로 보겠지 쭉 적어. 자,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마중물. 뭐예요? 녹슬고 흙 냄새 나고 그 흙탕물 미직직이난 무쇠 냄새, 그 펌프 녹물을 다 퍼내야만 그 지하 안반수가 시원한 물이 나오는데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심사자들이.
그래서 제가 어떤 방법까지 말씀드렸어요? 다 적어라. 다 적어라. 생각 안 날 때까지 적어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버려라. 내 머릿속에서 줄줄줄줄 나오는 것들은 다 녹물이다. 펌프에서 미직지근한 물이다. 다 버려라. 여러분 펌프질 할 때 다 퍼버리잖아요. 그거 아깝다고 막 먹나요? 누가? 안 먹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시는 그렇게 안 하나요? 여러분의 시가 떨어진다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게 안 하니까. 퍼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나요? 생각나는 거는 다 써서 그것까지 다 버려라.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나면 거기서부터가 진짜다. 그때는 생각이 잘 안 납니다. 그러니까 관찰해야 되고, 그러니까 오래도록 바라봐야 되고, 그러니까 관조해야 되겠죠. 눈이 충혈이 되도록. 근데 그렇게 뭐 보라는 게 아니죠. 뇌로 봐야죠. 뇌. 가슴으로 보고. 그러면 그동안 생각 못했던 것들이 나오는데 맨 처음에는 일주일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하다가 점점 그 시간이 단축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평소에 안 썼던 근육을 쓰면 무지 아파요. 아이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 계속 그 부분을 운동으로 계속 움직여주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러다가 며칠 쉬면 반대로 근질근질해요. 왜? 왜죠? 그때는 이미 너무 그 근육을 잘 움직였다가 안 움직이니까 근육이 근질근질한 거예요. 그럴 때 운동해주면 어때요? 시원하죠? 온몸이 막 쫙 펴진 것 같고 다림질한 것 같고 기분이. 그거랑 똑같아요. 그 과정을 여러분이 거치는데 견뎌야 됩니다. 그 과정만 견디고 나면 날개 달아요. 제 말 믿어도 돼요. 날개를 답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안 보려고 해도 다 보여요. 막 남들은 못 보는 것들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나요? 이 세상에 시가 되지 않는 것은 단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 이 세상에 그 모든 것들은 다 시가 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생물학 기호, 물리학 용어, 수학 공식, 심지어는 구구단까지 다 시가 됩니다. 2년 전인가 3년 전에 제가 제자들과 같이 즉석에서 9구단, 9단, 7단, 2단 갖고도 시를 막 써보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100편도 쓸 수가 있어요. 무엇만 거치면 맨 처음에 그 답답함을 풀어헤치고 그 랩을 찍고, 제가 그걸 짜장면 랩에 비유하잖아요. 뭐예요? 짜장면을 우리가 배달해서 먹을 때 보면 랩을, 투명한 랩을 감아가지고 오죠. 그랬을 때 보면 분명히 속이 다 보여서 짜장면인 건 알아요. 그런데 그 랩을 찍기 전에는 그 짜장면의 그 구수한 맛의 그 향기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그 짜장면을 먹으려면 어떻게 돼요? 랩을 찢어야만 되죠. 그런데 분명히 랩을 찍기 전에도 짜장면, 랩을 찍고 나도 짜장면. 그런데 두 짜장면의 차이는 엄청나게 다르죠. 냄새, 향부터 해서 먹을 수 있는 짜장면이고, 이거는 그림 속의 떡인 것이죠. 랩을 감아놨기 때문에 냄새도 안 나고 먹을 수도 있다 없다? 없다. 그 랩을 찢는 과정이 모든 사물을 오래도록 바라봐야 되는 관찰의 과정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견뎌내면 나머지는 다 열려요. 그게 간단해요. 그것만 열고 넘어가면 돼요. 누구나가 그 과정은 거쳐야 되는 것이고 누구도 지름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걸 견디고 나면 여러분은 일반인과 전혀 다른 세상을 보고 느끼다가 가게 되죠.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서 90세, 100세까지 산다 했을 때 여러분은 그 100년을 살아가는 거에 10배를 더 깊이 있고 폭넓게 모든 사물을 꿰뚫어보고 느끼고 관찰하고 깨달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건 일반인과 시인이나 어떤 문학이나 예술을 하는 사람과는 생각하는 차원 자체가 달라요. 그걸 연습하세요. 자, 그러면 심사평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에게 제가 하나의 아이디어를 드릴게요. 여기서 보면 이게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아요? 뭐예요? 저울과 모래시계와 금이 간 거울, 때 묻은 경전과 100년 동안의 고독을 던졌다. 자, 이 100년 동안의 고독을 던졌다는 것은 간단히 제가 생각할 때 만약에 이게 현실적인 이야기였다면 책을 그냥 던진 거예요. 여기 있던 거를 막 깔깔대고 웃고 막, 야, 왜 그래? 던지지 마. 에이씨, 그 던진 건데 그게 이 시인이 읽었거나 그 자취방 또는 그 어떤 원룸의 친구가 읽었던 거거나 그 소설책인 것이죠. 그래서 책을 던진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제목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 정도는 센스 있잖아요. 책을 던졌다 이렇게 누가 하나요?
책을 던졌다. 자 보세요. 저울과 모래시계와 금이 간 거울, 때 묻은 경전과 책을 던졌다. 이러면 뭐예요? 헐, 그냥 일상 이야기잖아. 시적 기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책을 던진 건데 100년 동안의 고독이라고 제목이 붙은 책을 던졌지만 여기서 시인은 책을 던졌다고 하지 않고 100년 동안의 고독을 던졌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시가 갑자기 100년이 확 더 늘어나 버리는 거죠. 영토가, 상징의 세계가. 근데 100년인데 그냥 100년이 아니고 무슨 100년? 100년 동안의 고독이래요. 그러면 이 고독이 잠시의 고독도 엄청난 것인데 100년 동안 쌓인 고독이라 하니까 책을 던진 것뿐인데 100년 동안의 고독을 던진 걸로 과장법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뭐다? 낯설게 말하기, 새롭게 접근하기. 그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모니터 이 화면을 통해서 지금 저를 보고 있어요. 그죠? 저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이 문장 하나를 쓴다고 쳐요. 나는 모니터 속 김명희 시인을 보았다. 이거는 일반적인 문장이죠. 그죠? 그런데 나는 모니터 속에 분홍을 보았다. 분홍 한복을 보았다. 이건 다 뭐예요? 비유죠. 그죠? 애둘러 말하기, 간접 말하기, 비유. 김명희 시인인데 김명희 시인이라고 안 하고 분홍을 보았다. 또는 나는 그날 모니터 속에 2개의 나뭇잎을 보았다. 다 김명희죠. 그죠? 그것이 시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책을 던진 건데 나는 100년 동안의 고독을 던졌다. 만약에 자 간단하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 소설 불멸의 꽃 있죠. 물론 품절이에요. 곧 이제 나옵니다. 다시 재출간하는데 자 그럼 여기를 바꿔볼까요? 어떻게 바꿔볼까요? 제 책 제목으로 바꿔볼게요. 불멸의 꽃. 자 그러면 저울과 모래시계와 금이 간 거울, 때 묻은 경전, 불멸의 꽃을 던졌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불멸의 꽃을 던져? 그럼 뭐지? 그 집에 무슨 꽃이었던 거야? 김명희의 소설인데 여기서 만약에 저울과 모래시계와 금이 간 거울, 때 묻은 경전과 김명희의 소설책을 던졌다. 이러면 진짜 황당하고 깨버리는 거죠. 시적 울림이나 매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저울과 모래시계와 금이 간 거울, 때 묻은 경전과 불멸의 꽃을 던졌다. 그럼 마치 엄청나게 신령한 어떤 진짜 꽃 한 종이를 던진 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밑에 주석은 그렇게 달겠죠. 김명희의 장편소설 제목이라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백지장 한 장의 차이인 것이죠. 또 하나 바꿔볼까요? 만약에 불멸의 꽃 말고 제 소설 또 하나 헬로 나이팅게일 볼까요? 저울과 모래시계와 금이 간 거울, 때 묻은 경전과 헬로 나이팅게일을 던졌다. 그럼 뭐가 돼요? 뭐야? 간호사를 던진 거야? 아니면 그 친구가 간호사인가? 간호사가 입는 가운을 던졌나? 다양한 여러분의 상상력을 흔들어주는 거예요. 또는 제 시제 화석이 된 날들. 이건 또 더 재밌지 않겠어요? 왜? 화석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볼까요? 저울과 모래시계와 금이 간 거울, 때 묻은 경전과 화석이 된 날들을 던졌다. 어때요? 화석이 된 날들을 던져? 화석이 금방 되는 게 아닌데 그 무수한 수백 년, 수천 년, 수억 년 거친 그래서 화석이 된 그 날짜들을 던져? 신비롭잖아요. 근데 여기서 김명희 시집을 던졌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와장창창 다 환상이 깨지고 시적 감흥이 다 작살이 나죠? 여러분 어떤가요? 백지장 하나 차이. 책을 던진 것인데 제목을 써놓고 그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귤이 웃었을까요? 귤과 함께 벌어진 장난의 순간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장난으로 귤을 던졌는데 귤로 인해서 서로 어떻게 돼요? 더 장난이 확대되어 가는 과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웃는다가 될 수도 있었던 제목이죠. 이 시가. 우리는 웃는다 또는 우리는 웃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를 괄호치고 귤로 바꾼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괄호를 잘 쓴 작품들의 괄호를 치고 다양한 언어를 대입해 볼 것. 그러면서 여러분의 상상의 세계를 넓혀가고 변화를 주는 연습을 할 것. 그겁니다. 그거예요. 단어 하나의 싸움이죠. 시쓰기란. 아시겠죠? 자 그럼 심사평 잠깐 볼게요. 심사평. 자, 시부문 이 문제 이홍섭 시인님들이 심사를 했네요. 자, 올해는 응모작 편수도 역대급이고 경쟁이 치열했군요. 당선작으로 선정해도 손색이 없는 작품들 또한 그 어느 해보다 많았다. 오랜 수련을 보여주는 완성도 높은 작품들이 많아 심사위원들을 행복한 고민에 빠지게 했다. 최종까지 남은 작품은 여러분 봤나요?
윤계순의 계량. 자, 윤계순 시인, 어서 들었는데? 그죠? 불교신문의 결빙 당선자죠. 결국은 뭐다? 윤계순 시인은 다른 신문사에서도 최종심을 올라간 거예요. 결국 뭐다? 이분은 오랜 수련이 끝났고 이제 당선의 때가 온 거예요. 저 역시 한라일보 신춘문예 될 때 그 전후로 굉장히 많은 대전일보, 조선일보, 무슨 뭐 어디 굉장히 많이 저도 올라갔거든요. 최종심. 들썩 하다가 딱 별을 땁니다. 그러니까 윤계순 시인이 여기서도 나타난 거죠. 윤계순의 계량, 서희의 침전의 방식, 원미소의 원룸, 김송리의 카불, 백숙현의 귤이 웃는다 등이었다. 자, 그럼 여러분은 여기서 정보를 또 하나 얻을 수가 있어요. 뭐다? 계량, 침전, 원룸, 카불 이런 것들이 시로 쓰여지고 있구나. 지금 선수들에 의해서. 그죠? 또 하나는 뭐냐면 김송리의 카불? 카불이 뭐지? 여러분은 이게 궁금했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읽고 오세요 그랬는데 읽고 왔나요? 카불이 뭔지 여러분은 알아왔나요? 안 알아왔죠? 공부 안 한 거예요. 분석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심사평에도 무수한 정보 여러분이 공부하고 깨우쳐야 될 것들이 엄청 많다 그랬죠. 여러분은 최종심에 올라온 작품의 제목이나 소재들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자, 김송리의 카불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뭐냐면 첫째,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이름이기도 해요. 카불. 두 번째, 약자, 요즘에 그 줄임말 신조어 중에도 카불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시를 쓴다면 제가 그랬죠. 특히 5, 60대에 시를 쓰는 분들이면 자신의 세계에 갇혀있지 마라. 우리 세계는 올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0, 30대들이 어떤 언어를 쓰고 어떤 대화를 하는가 늘 귀담아 들어봐야 합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제가 카페를 가라. 카페에 가서 음악 들으면서 시집 펴놓고 가만히 들어봐요. 앞뒤에 앉아있는 사람들 무슨 얘기들을 하는지. 그게 다 여러분에게는 시적 아이디어들이에요. 소재거리고. 자, 그러면 카불이라는 말과 차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조어예요. 뭐냐? 카불은 우리가 옷을 사거나 물건을 살 때 컬러에 대한 줄임말이에요. 카불은 뭐냐면 카카오 블랙을 줄여서 카카오 블랙. 뭐예요? 갈색인데 검은색에 가까운 짙은 갈색을 우리 같은 언어는 뭐라 그래요? 저기 나는 갈색인데 좀 짙은 거, 까맣게 짙은 걸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카불 이렇게 안 하잖아요. 나는 카불로 줘. 그러면 카불이 뭐야? 그러죠. 근데 카불, 카카오 블랙이라는 컬러의 줄임말. 그럼 차불은 뭘까요? 차불은 뭘까요? 차콜 블랙이라고 합니다. 차콜 블랙. 자, 그럼 차콜 블랙이 뭐예요? 남색, 진청색인데 블랙에 가까운 진청색. 그러니까 새벽 어둠인데 아주 여명이 막 들랑말랑할 때 그 푸르스름하면서 검은 블랙. 그것을 차불. 짙은 갈색, 검은색에 가까운 짙은 갈색을 카불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은 저를 통해서 오늘 기가 막힌 것들을 또 배웠습니다. 결국 뭐예요? 여러분은 언어를 다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10대, 20대, 30대, 70대, 80대 모두가 갖고 있는 사용하는 단어들 플러스 계속 새로 발생되는 그 시대별, 세대별로 쓰고 있는 단어들을 굉장히 눈여겨봐야만 신세계의 시를 끌어올 수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5, 60대라 해서 맨날 장독대랑 맨드람이랑 접시꽃만 쓰나요? 그걸 누가 읽어줘요? 시대를 읽어내지 못하는 예술은 예술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자, 침전의 방식. 아하, 감자 녹말이 소재였겠구나. 계량, 폐지트럭에 무게를 재는 계량, 그 계량에 대한 묘사를 통해 삶의 고단함, 헐값의 부피를 그려낸 작품으로 리얼한 현장과 빈틈없는 직조 능력이 돋보였다. 그렇다면 이 계량은 윤계순 시인이 쓴 계량은 모르긴 해도 이분이 고물상에 일주일은 갔을 거예요. 왜요? 현장 가봐야죠. 답사해봐야죠. 고물상을 리어카 가지고 폐지를 줍는 직업을 갖고 있지 않는 이상은 가봐야죠. 여러분. 여러 번 가서 봐야 됩니다. 그래야 그 현장감, 디테일, 경험측을 가져올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은 매번 자료 조사하고 현장 가 있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쓴 시가 살아있는 시가 되지 가만히 앉아서 바깥의 이야기를 도대체 어떻게 리얼하게 그려낼 건가요? 자, 그러면 나는 고비사막의 낙타의 이야기를 쓰겠다. 그렇다고 오늘 당장 낙타를 보러 고비사막은 갈 수 없겠죠. 그러면 뭘 봐야 돼요? 최소한 디스커버리 채널을 보든지 동물의 왕국을 보든지 실크로드 그 모든 프로를 장장 일주일 동안 다 깡그리 찾아서 보든지 뭔가는 봐야죠. 간접적으로라도 내가 먹고 섭취하고 거기서 상상력을 뿌리를 내려봐야죠. 그랬을 때 여러분의 시가 고비 사막을 가지 않아도 아프리카 사막을 가지 않아도 여러분의 시에서 모래가루, 모래바람이 날리는 느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간접 경험이라도 해야죠. 요만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선 나오지 않죠. 완전 다 파고 들어야죠. 그랬을 때 여러분이 마치 그 현장에 다녀온 듯한 리얼리티가 여러분의 시에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는 카불에 대해서 나와요. 원룸은 듣지 않아도 들리는 것이 있는 원룸에서의 일상을 묘사하면서 관계와 외로움을 그려낸 작품으로 이것이 뭐예요? 요즘에 이 시대의 자화상이기도 하죠. 원룸, 고시촌, 취준생, 그죠? 작품으로 다른 작품들에 비해 젊은 감각이 돋보였다. 카불은 제목 그대로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에 대한 상상을 통해 전쟁의 상처와 전장 같은 삶을 그려낸 작품으로. 그럼 여러분은 뭐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요즘 전쟁 중인, 그죠? 러시아. 그 전쟁을 여러분도 눈여겨봐야 되겠구나. 저 같은 경우는 오래전에 저 역시 전쟁시를 다룬 게 있습니다. 왜? 시인의 창작품에는 그 시대상이 반영이 되게 되어 있고 반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내 고향 가자에서는 1000개의 별이 뜬다 라고 제목을 쓰고 그때 전쟁의 잔혹상, 난민들의 슬픔을 그린 시가 있어요. 내 고향 가자에서는 1000개의 별이 뜬다. 그 1000개의 별이 아니고 대포 있죠. 밤에 전쟁하면 막 포탄 날아다닐 때 그 탱크나 포들이 불을 뿜어내잖아요. 그리고 막 슝슝 날아다니고 막 그 전투기들이 그 포탄을 막 쏟아붓죠. 불을 발사하듯이. 그것을 저는 1000개의 별이라고 했고 슬프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은 최근에 우리나라의 안 좋은 사건들, 이태원 또는 러시아 쪽의 전쟁 문제 또는 후쿠시마의 그 방사능 수산물들 바다 오염 문제는 뭐 아직도 한동안 갈 거고 오래됐죠. 그런 것들 시대 반영, 지진, 그죠? 또는 뭐 환경 문제는 뭐 오래됐고 앞으로도 계속 끊임없이 회자돼야 되고 시로 쏟아질 겁니다. 그런 것들을 반영해야 돼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사회를 봐야죠. 이 지구에 돌아가는 그 상황을 봐야죠. 시대가 반영이 되는 시대를 반드시 써야죠. 그렇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았다고 할 수 있어요. 예술가로서. 그죠? 자, 그렇습니다. 자, 익숙한 삶을 다르게 보기. 시인은 사회의 모든 현상에 눈 감지 않는 사람이 진짜 시인이다. 그거 여러분 무수한 소재들이 여러분의 다 시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공부 좀 되셨나요? 네. 자, 다음 시간에는 2023년 부산일보 당선자 극장의 추억 이상록 시인의 작품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도 읽어보시고 또 다음 시간에 만나기로 해요.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잘 지내다 만나요. 안녕 안녕.